조건문 ATM 첫 번째 예제 진행해 볼게요. 우선은 입력받기 위해서 스캐너 선언했고요. 그리고 현금 2만 원, 이제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3만 원이고요. 가입할 당시에 아이디는 111, 패스워드는 1234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메뉴가 로그인하고 종료가 나와서 1번을 누르면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고 0번을 누르면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주실 일은 1번 메뉴가 로그인 기능이므로 이 입후문 안에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입력받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로그인에 성공을 하느냐 또는 로그인에 실패를 하느냐로 나뉘어서 또 한 번의 로직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입력을 받아볼게요. 그래서 로그인, 아이디 입력 해주시고 ln을 지우고 인티저 my id라는 변수명으로 이름을 지어볼게요. 다음 그대로 복사해서 비밀번호 입력이라고 해주시고 변수명은 my password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로그인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려면 if문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조인할 때의 아이디와 방금 입력한 아이디가 같고 조인할 때의 패스워드와 방금 입력한 패스워드가 같으면 그죠? 이 경우는 로그인에 성공한 경우예요. 그쵸? 자, 이제 로그인 실패를 표현할 건데 우리가 이전에는 또 if문으로 블라블라블라 조건식을 적어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else라는 문법을 배웠죠. 그쵸? 그래서 로그인 성공이 아니면 이렇게 손쉽게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로그인 실패는 로그인 실패했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로그인 실패. 자, 그리고 로그인 성공도 로그인 성공이라고 또 찍어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메뉴판을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까지 구현하고 보니 성공한 경우에는 메뉴가 또 한 번 나온대요. 입금, 출금 관련해서. 와, if 안에 if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다시 들어와서 로그인 성공했을 때 메뉴가 또 출력이 되는데 1번은 입금이고 2번은 출금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사용자한테 메뉴를 또 보여줬으니 자, 새로운 메뉴. 이 새로운 메뉴에 대한 메뉴 선택을 또 입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인티저 위에서 셀렉트 변수를 사용했으므로 변수명을 select2라고 합시다. select2는 scan.nextint. 자, 그래서 1번인 입금을 선택하느냐 2번인 출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입부문이 달라져요. 그쵸? 그래서 if select2가 1이면 1대와 다시 내려오셔서 else if select2가 2이면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요럴 때 많이들 주는 질문이 있어요. 쌤, 요거는 왜 else로 안 하시고 else if로 하셨어요? 라고 물으시는데 else로 하셔도 돼요. 상관없겠죠? 네,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나눴고요. 자, 그럼 이제 입금을 한번 처리해 봅시다. 입금은 입금할 금액을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입금이라고 키워드를 적어주시고 금액 입력 인티저 머니에 scan.nextint로 입금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입금을 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이렇게 은행에다가 뱅크에다가 넣는 개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현금에서는 입금할 금액을 빼줘야 되고요. 반대로 은행은 제 돈을 가지고 갔죠.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입금이라는 건 내 현금에서 입금액을 빼줘야 되고요. 또 잔액? 네. 내 은행의 계좌잔액이라고 할게요. 계좌잔액은 반대로 입금한 만큼 증가가 돼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주석을 전반적으로 달아놓고 작업을 하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현금은 제가 변수명을 캐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캐시에서 입금한 금액, 머니를 빼주시면 되고요.
자, 반대로 캐시의 계좌 잔액은 밸런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밸런스에다가 입금한 금액만큼 이렇게 증가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입금을 완료하였습니다 라고 하시고 현금과 그리고 계좌 잔액을 전부 출력을 해서 확인을 바로바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요 지점에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로그인. 일단 로그인을 정상적으로 안 하면 실패라고 잘 뜨고요. 또 로그인 잘 입력하면 성공이 돼서 메뉴가 또 뜹니다. 그리고 아직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입금을 누르면 입금할 금액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원을 입금하겠다. 그러면 현금이 100원이 됐네요. 쌤이 변수명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캐시라고 바꾸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 번만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입금 100원. 그럼 원래 2만원 갖고 있었는데 100원 차감돼서 19,900원. 은행은 31,100원이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출금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사실 내용이 똑같아서 복사해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출금은 출금할 금액을 입력하면 되고요. 그죠? 출금은 반대예요. 은행에서, 기계에서 내 돈을 꺼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금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금액이 되겠죠. 그죠? 또 계좌 잔액은 오히려 제가 기계상에서 빼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기호가 캐시는 플러스가 되고 밸런스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출금을 완료하였습니다 라고 표기해 두시면 정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출금 100원을 하게 되면 현금이 늘어나고 계좌 잔액은 줄어들게 돼요.